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어, 공휴일인 관계로 직접 만나서 강의를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단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기존의 회귀 분석이나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GRG, GA, 하모니 서치 등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화 함수를 이제 새로운 걸 한번 써보는 걸 수도 있고, 뭐 그 외 알고리즘의 파라메타를 좀 바꿔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학생들의 발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영 학생의 경우는 활성화 함수를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제안했습니다. 아크트위시. 예. 일단 여러분들 좌측에 이렇게 보면 뭐 다양한 이런 어떤 함수들이 존재하죠. 예, 활성 함수들이 정말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이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아크트윗이라는 새로운 활성 함수를 제안했습니다. 그 형태는 이렇게 저기 수식으로 표현되고 실제로 요런 뭐 렐로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쪽 음수 쪽을 어떻게 주느냐 이쪽이 약간 포인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엠리스트에다가 적용을 해봤더니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 예. 물론 그렇지만 이제 CNN 쪽에서는 좀 안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AI 뭐 원래는 이제 그 진화 연산 쪽에서 이제 많이 쓰던 용어 중에 No Free Lunch Theorem, 뭐 그 공짜 점심 없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도 모든 걸 다 잘 만족시키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알고리즘이 특정 문제에 잘 적용된다. 뭐 비슷하게 흡사하게 특정 활성 함수가 특정 문제에 잘 적용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재영 학생 거 이렇게 볼 때 뭐 다 좋진 않기 때문에 그게 논문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뭐 안 되는 것까지 나중에 또 더 개선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이런 문제 유형에는 이런 게 쓰일 수 있겠구나, 이게 잘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추후에 이거 가지고 논문까지 좀 작성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문제를 하면서 뭐 드롭아웃 뭐 이렇게 링크를 이제 자르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거 아마 랜덤으로 잘랐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할 때 최적화 방법하고 연동을 하면 최적의 드롭아웃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뭐 그런 것도 또 다른 연구 주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활성화 함수를 이렇게 제시한 거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진우 학생의 경우는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전복 문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비교를 해봤죠. 예, 뭐 회귀 분석부터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GRG, GA, 하모니 서치를 다 비교를 해봤는데 뭐 사실 R스퀘어는 사실 우리가 이 머신러닝 뭐 할 때 보면 뭐 사실 그거를 기준으로 목적 함수로 삼지 않죠.
오히려 이 어떤 오차를 줄이는 거를 우리가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좋은 값을, 최적의 값을 찾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트레이닝을 할 때 보니까 2.57, 2.88, 뭐 17, 18 하모니 서치가 두 번째로 좋은가요? 예, 그리고 뭐 근데 이제 테스팅에서 보니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테스팅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 뭐 테스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왜 여러분들 왜 트레이닝이 있고 액티베이션, 그 밸리데이션이 있고 테스팅이 있고 세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요거는 이제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거는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고, 사실은 테스팅은 완전히 모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테스트하는 거.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건 사실 뭐 밸리데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거기서는 이제 이 테스팅 혹은 밸리데이션 과정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더 좋더라. 뭐 계속 이제 하모니 서치는 2인자의 자리를 갖고 있는데, 과연 진짜 이제 이게 이런가? 뭐 당연히 홍진우 학생은 제대로 한 게 맞는데, 최근에 뭔가 하나 조금 이렇게 계산해보다 보니까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 하모니 서치를 가지고 테스팅을 더 올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뒤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홍진우 학생 요번에 그 센서스에 낸 그 SNN 논문 출판됐는데 그거 축하합니다. 예. 그리고 등간 또 논문 하나 더 쓴다고 그러던데, 예, 그것도 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장윤 학생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예, 사실 앞에 있는 학생처럼 이렇게 표를 정확히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여기 트레이닝하고 테스팅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또 ANN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있고 GRG, GA, 하모니 서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잘 표현이 또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한 걸 보면 이제 이 R스퀘어 쪽에서 이제 가장 높은 값을 뭐 ANN이 내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고요. 네, 뭐 물론 이제 RMSE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정장윤 학생 계산 결과 이렇게 보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GRG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 웨이팅 값을 얻었는데, 요 X2에서 G1으로 가는 거, X3에서 G1으로 가는 게 0이에요. 이거는 자동으로 드롭 아웃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드롭 아웃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저 값이 아주 작다 그러면은 한번 그 부분을 그냥 드롭 아웃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예, 그 가중치들을 눈으로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건희 학생입니다. 그 다이아몬드의 그 가격을 예측하는데, 뭐 캐럿, 뎁스, 테이블, 발륨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1000개 데이터 가지고 700, 300 나눠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백프로파게이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하모니 서치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뭐 RMSE도 그렇고 뭐 이제 R스퀘어도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계산을 시간 부족으로
하모니 서치를 더 많이 못 해봤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모니 서치를 더 많이 했으면, 더 연산수를 시간을 늘렸으면 아마도 더 좋은 값이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뒤쪽엔 못했으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미분을 쓰기 때문에 되게 빨리 수렴하는데, 하모니 서치는 이게 글로벌로 서치를 하는 메타 휴리스틱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글로벌 해를 찾지만 그만큼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비교할 때 뭐 에포크, 이포크 영어로는 뭐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은 백프로파게이션에서는 이포크란 단어가 맞는데 하모니 서치는 뭐 임프로비제이션이라는 그 연산 단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위를 저걸로 쓰면 안 되고, 그냥 같은 컴퓨터에서 계산했다면 시간, 연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각각이 그거를 기준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포크와 연산 시간, 백프로파게이션, 하모니 서치는 임프로비제이션 한번 새로운 하모니를 만드는 게 한 임프로비제이션이잖아요. 네, 뭐 이터레이션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한 단어는 이제 임프로비제이션인데, 그거와 연산 시간 이렇게 두 개를 해서 하여튼 결론은 비교는 같은 컴퓨터에서는 연산 시간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컴퓨터 성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못 해본 게 애석한데, 내가 보기에는 그 컴퓨터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하면은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노는 컴퓨터들이 많은데 그걸 이용하면, 뭐 우리 학교에서 뭐 연구한다 그러는데 뭐 컴퓨터실 문 닫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또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팅 오일 문제 있었죠.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하고 테스팅으로 나눠가지고 여러 방법들, 리그레션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GRG. 여기서는 이제 하모니 서치는 안 쓰고 GA만 썼는데, 뭐 GA가 이제 비슷한 성능을 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봤을 경우에 이 문제에서는 이제 GA가 RMSE가 제일 낮았어요. 예, 제일 좋은 결과를 이렇게 냈는데, 이제 GRG 하나를 가지고 이제 뭐 시그모이드 대신 다른 액티베이션 함수를 저번에 이렇게 보여줬을 때 별로 더 성능이 조금 개선은 돼요. GRG는 워낙 원래 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개선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GA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면은 더 해가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GRG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ANN에다가 그 스프레드 시트 형태의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을 하는 GRG를 가지고 이렇게 펼쳐 놓았을 때, 만약에 내가 궁극적으로는 테스팅 혹은 밸리데이션 쪽에 최소화를 원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값이 더 올라가게 하지 말고, 목적 함수를 여기에 최종적인 값, 테스팅 값에다가 딱 포커스 맞추니까 4.5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물론 이쪽은 딱 올라가는 거죠. 93으로 RMSE가. 그러니까 한쪽을 누르면 뭐 다른 쪽은 올라가지만, 뭐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로 밸리데이션 값을 더 좋은 걸 원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원래 있던 값들 뭐 대개 30대의 값이잖아요. 그거하고 4.5를 비교해 보면 엄청 떨어지죠. 간단하게 목적 함수만 나는 테스팅의 RMS의 목적이다. 그걸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결과가 바뀌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테스팅하고 트레이닝 두 개 모두 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을 해가지고 합으로 듀얼 RMSE를 목적 함수로 해봤더니
여기도 이제 16.2로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는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쪽 테스팅 쪽이 상당히 작은 값입니다. 원래 30대에 있던 그 값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봤어요. 뭐 어떻게 더 나가봤냐면 기왕이면은 트레이닝이나 테스팅의 값이 같이 떨어지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도 비슷한 값으로 RMSE 값이 테스팅이나 트레이닝 값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 요거는 이제 또 이 목적 함수를 어떻게 약간 트릭을 쓰면은 그 값이 비슷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더니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 이게 뭐 이 29.6이 그냥 듀얼한 것보다 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서는 별로 재미는 없지만 하여튼간 동일한 값으로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목적 함수만 잘 쓰고 목적 함수 어떻게 포뮬레이션 해서 그걸 그냥 솔버에다가 딱 그쪽을 목적 함수로 딱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A 가지고 한번 또 그걸 해봤어요. GA 가지고 원래 GA가 아까도 뭐 RMSE가 워낙 값이 좋았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거를 이제 듀얼 이분 RMSE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고려해주면서 둘 다 같은, 기왕이면 같은 값, 거의 같은 수준의 RMSE가 되게 해봐라. 그랬더니 19.9로 여전히 그 29.2 값보다도 훨씬 떨어졌네요. 이쪽도 더 좋아지고 테스팅도. 그리고 트레이닝은 더 안 좋아졌지만 테스팅은 훨씬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백프로파게이션을 썼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썼다 그러면 이거 그냥 이포크 숫자를 우리가 계속 조정하면서 그냥 반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 GA 뭐 하모니 서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목적 함수로 여기를 지정해 줌으로써 그리고 목적 함수를 또 잘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두 가지 값이 같은 수준의 값이 되면서 같이 떨어지게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예. 이게 아주 재밌는 발견이었고 이것도 재밌는 흥미로운 논문거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ANN 플러스 이제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의 장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스프레드시트 형태. 그의 장점은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닌 방법일 경우 뭐 GRG나 뭐 GA나 하모 있었지. 사실 GRG는 칼큘러스를 쓰기 때문에 뭐 이 방 정확히 여기에 맞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방법의 에러 시그널을 계산하진 않으니까 일단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어프로치에서는 미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글로벌 서치한다. 요거는 이제 GA나 하모니 서치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듀얼 RMSE. 그러니까 트레이닝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테스팅도 같이 고려해 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두 값의 그 차이 수준이 비슷하게 최소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스프레드 형태니까 우리가 직접 웨이트 값을 볼 수 있으니까 또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저런 장점인데 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로 계속 그냥 티디어스하게 그냥 지루하게 계속 그 뭐 이포크 값을 막 계속 연산을 계속 지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그거 뭐 두 개를 멀티플 옵젝티브로 놔주는 순간 두 개를 동시에 고려를 해줘요. RMSE를. 그러면서 또 그 목적 함수를 또 좀 재미있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면은 그게 동일한 수준의 값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예. 한번 여러분도 과연 그거 어떻게 하면 동일한 수준이 될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나도 하나 냈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그거보다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하는 함수를 만들었다는 얘기만 하고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뭐 다음에 우리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나름대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새로운 발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연구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요걸 통해서 또 다양한 또 어떤 파급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학기 한 학기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또 잘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 학기에 또 한번 봤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